예, 코스피가 2,500을 내주고 2,45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과연 조정을 더 받을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방을 견디면서 매수의 기회가 될까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자는 참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참 잊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또 포트를 가만 놔두면 또 어려워지고요. 당면한 문제는 환율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 강세, 유로 약세 때문인데요. 얼마나 더 이렇게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진행될 것이며 시장의 부담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임에는 환율은, 틀림없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는 이제 수혜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체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환율 효과를 크게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딜러들에게 그런 효과들로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테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환율 속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 침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환율 부분만 보고 이거 수혜 기업이니까 매수를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매크로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같이 결부지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109를 돌파했어요.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화가 50%, 그리고 나머지 뭐 엔화라던가 주요국들의 통화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들에서 아직까지 어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강하게 인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용인이 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는 부분들도 이런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은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막 1,200 몇십 원대까지 올라오고 했을 때 이제 다음 구간이 1,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1,34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자칫 뭐 이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간은 박스권이 뚫리면서 현재 보이고 있는 거는 1,500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들이 양 지수가 모두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거 베어마켓 랠리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데 이게 원인인 건지 결과인 건지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연준은 그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일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지표 좋기 때문에 이거 경기 둔화 시그널들 나오고는 있지만 침체로 가는 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겠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라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런 자금들을 크게 집행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준과는 좀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언이 있죠.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일단은 자금을 집행하는 가장 세계 중심이 되는 곳에는 맞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좀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이 환율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도 보게 되면 운송 장비라던가 이런 단들에 대해서 기계 단도 있죠. 각각 300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의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 누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다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기자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개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환율이 올랐음에도 외국인들 어제 순매수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순매도이긴 하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이제 하락을 좀 저지하고 있는 거고요. 환율이 오르면 좋은 점 말씀하신 것처럼 있죠. 수출 기업들은 좋긴 한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마치 몸이 아파서 살이 빠지는데 여타는 다 안 좋은데 살 빠져서 다이어트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죠?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PC 물가가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네. 예, 그 영향은 좀 시장은 부정적으로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연준에서는 점점 더 매파적인 분위기들이 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월 의장도 이런 분위기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이 다시 한번 대두를 받으면서 시장이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투자자들이 50bp던 75bp던 일단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던 양 지수, 미국의 양 지수들이 121선까지 그 전까지 조정받으면서 주 후반에 잭슨홀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개인 소비 지출, PCE 쪽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 또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쪽에서 소비가 연준이 원했던 대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긴축 속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잭슨홀 회의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시장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시 한번 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결국은 지수가 되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반도체가 여전히 어렵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정확히 6만 원, 오늘은 다시 59,500원, 5만 원대로 6만 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반도체나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외국인들은 이제 LG 엔솔 이런 것 좀 샀었잖아요. 네, 꾸준히 사고 있죠.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대응을 해야 됩니까? 시장 전략은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래야 될 것 네. 같고요. 만약에 대형주, 중소형주는 불안하다 그래도 대형주를 가지고 조금 중장기 플레이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과 맞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거의 90% 이상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맞서면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외국인 기관과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흐름들이 끊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예전보다는 어떤 리스크, 위험 자산에 대한 눈높이, 수익의 눈높이 자체를 낮춰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6% 이런 것들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안정적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같이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매도가 나올 때는 같이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을 당분간은 좀 구사하는 게 대형 주단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략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사윤관 차장님 또 섹터 얘기, 관심 종목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주목할 우리가 이야기 나눌 섹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엔터주인데요. 예, 엔터주는 사실 뭐 약한 장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고 상당히 K 컬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걸그룹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블랙핑크의 컴백과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예, 요새 저도 걸그룹의 뭐 그룹 이름이나 멤버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탑백 이런 거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좀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들이 대부분 걸그룹의 노래입니다. 이제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노래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고 사전에 기획이라던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 팬덤 효과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분기에 전부 다 이제 엔터 4사가 깜짝 실적을 3사죠. 네,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정말로 좋은 실적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반기에 열릴 일단은 콘서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좋은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적 재산권, 뭐 MD라던가 굿즈 이런 쪽들을 통해서 수익들이 점점 더 부가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 거기다 더불어서 확실한 팬덤 효과로 인한 음반 판매량의 증가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걸그룹은 지금 이제 블랙핑크죠. 아무래도 완전체로 컴백하는 게 22개월 만이에요.
정말로 이제 많이 기다렸었는데 거의 뭐 이제 군대를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이 뜸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반이 공개되는 거는 9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되고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반이 발매가 되면서 활동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핑이 이제 22개월 만에 하면서 선주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일 만에 거의 150만 장이 넘게 선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다른 그룹이 조금 사실 대체하고 있었어요. 에스파라는 그룹인데 정말로 초동이라고 하면은 음반이 발매된 이후에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에 얼마인가. 근데 이게 161만 장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불핑을 뛰어넘었나라고 했었는데 역시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음반 발매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50만 장 이상의 주문이 몰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 자체도 역대급, 거의 이제 보이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축에 속하는 그룹들 거의 맞먹을 정도의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요. 뭐 해외 가수로 치자면 아리아나 그란데 이 정도의 지금 지표들이 블랙핑크에게서도 나오고 있는 효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핑크베놈이라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29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돌파를 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억 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걸그룹 뮤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1억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20일 발표된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탑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1위 했고요. 각종 차트를 싹쓸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앨범도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무난하게 1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순위가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가 예고가 돼 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블랙핑크 1집 나왔을 때 5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습니다. 거의 3배 정도가 넘는 이제 관객이 모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0월부터 26개 도시에서 36회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매출로만 봤을 때도 2천억 이상이 콘서트에서 집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비주로서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는데 걸그룹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걸그룹의 귀환. 근데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는 높은데 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사장님이나 우리 같은 아재들이 판을 안 사주고 돈을 안 쓴다는 게 뭐 그동안 이제 보이그룹은 여성들이 굿즈라든지 앨범이랑 많이 사는데 그런 선입견을 요즘 좀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앨범도 많이 팔리고요. 지금은 블랙핑크의 컴백을 얘기하셨는데 엔터 4사마다 다 걸그룹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체크 좀 해주세요. 포인트 좀. 네, 일단은 뭐 하이브, BTS로 조금 진통을 겪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도 역시나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분기 실적에는 신인 걸그룹 또 르세라핌 이런 쪽들이 매출에 상당히 톡톡하게 기여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하반기에는 또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 활동들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세븐틴이라던가 엔하이픈 같이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우상향 해나갈 수 있는 BTS의 단체 활동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JYP 엔터도 2분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일단 트와이스 신규 앨범 발매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니쥬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 현지 걸그룹이에요. 첫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가 믹스되면서 수익성이 믹스되고 개선되는 이런 효과들이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SM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줄어들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문제가 됐었던 이수만 대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런 촉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배구조가 조금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터사마다 다들의 이제 다들 각자의 장점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이전에 보이그룹에 이어서 걸그룹들도 다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엔터 4사를 다 살 수는 없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ETF도 좀 있지 않겠어요? ETF 사실 수도 있고 맞아요. 종목을 이제 기업을 선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뭐 사실 팬덤으로 가셔도 되는데 좋아하는 그룹 쪽으로. 그러면 차장님은 그 가운데 어떤 기업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3사 중에서는 고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YG 엔터를 그래도 저는 블랙핑크 효과가 정말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팬덤으로 같다. 가시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하신 겁니까? 제 팬덤과 더불어서 이런 지표들,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지표들까지 같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SM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쪽이 이제 다른 팀 대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팀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유닛 간의 조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는 이런 어떤 지배 구조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수급들이 동반이 되고 실적까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YG엔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 앨범 발매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남아 있어서 250만 장 이상 또 걸그룹 역대 최초의 기록을 경신을 할 것 같고요.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는 2천억 이상의 매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19년도 말씀드렸던 50만 명 모객에서 66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팬덤이 확장이 됐고 거기다 티켓 단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라고 안 오를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매출 2천억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콘서트 횟수 증가도 톡톡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가수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BTS 완전체 이런 곳들과 아리아나 그란데죠. 네, 그쪽과 거의 비슷한 음악적인 그런 순위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팬덤이 지금 그만큼 확장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팬덤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형의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굿즈라던가 상품 매출, 더 나아가서는 NFT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각각의 가수들의 이런 IP들을 가지고 무형화시킨 상품들이 서로 거래가 되면서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예전에 단순 엔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NFT,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결합되면서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JYP가 2조고 SM이 1조 6천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YG는 1조니까요.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가격 근데 그 블랙핑크 컴백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나오면서 조금 올랐어요. 좀 올랐다가 올랐었죠. 좀 조정 구간이거든요. YG한테 가격 전략은요. 제가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으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21선까지 내려왔고요. 만약에 121선 지금 현재부터 한 5만 6천 원 정도, 5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 고점 부근 한 7만 5천 원 정도로 본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지표라던가 하반기에 또 트레저 컴백 그리고 신인 걸그룹 데뷔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출에 더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여지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려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사실 공장에 들어가 보기 어렵고요. 2차 전지 뜯어보기 어려운데 맞아요. 이런 엔터사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어떤 기업들이 잘 뜨고 있는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전략과 함께 오늘은 엔터 걸그룹이 뜨고 있다. 사영관 차장님의 관심주는 YG 엔터였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